미나상 고니치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력을 가치 있게 만들어줄 여자 시사일본어 학원의 허섭입니다. 자, 여러분 2020년 12월 달 시험 잘 보셨나요? 자, 시험이 끝난 지 약 한 달 정도 좀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자, 시험이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돼서 보지 못한 분들도 좀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시험을 보신 분들도, 그리고 보지 못하신 분들도 우리가 이 다음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었고, 그리고 그 시험 문제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내용들 좀 파악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갖고서 강의를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2020년도 12월 달 JLPT N2 어떤 단어들,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는지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냥 이런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외워라!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내용을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2020년 12월 달 시험 문제는 19년도 시험 문제와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랐는지 먼저 포인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20년 12월 달에 어떤 단어, 어떤 표현,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는지, 자, 실제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다음 시험이죠. 2021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준비 포인트,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 맞춰서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파트 1부터 하나하나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언어 지식. 근데 언어 지식 내용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건 우선 첫 번째죠. 바로 2020년도 12월 달 시험 문제 포인트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시험 보신 분들 아마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19년도 시험 문제와 20년도 시험 문제 차이점이 좀 있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기존 문제 재활용. 자, 무슨 소리냐면 19년도 문제 또는 그 전에 기출들을 푸셨던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바로 실제 시험 문제가 그대로 출제된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N2 같은 경우는 용법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예전엔 한 번도 똑같이 출제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실제 시험 문제가 그대로 문제 자체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좀 갖고 계셔야 될 게, 자, 기존 문제 재활용이 첫 번째 특징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레벨의 폭이 훨씬 넓어졌다는 거예요. 자, 무슨 소리냐면 이 지금까지도 우리가 N2 공부하기 위해서 N3도 공부를 했었지만 실제로 시험 문제 자체는 그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냥 N3뿐만이 아니라 N4 또는 아주 기초 부분에서까지도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들이 좀 보였다는 거죠. 자, 마지막은 문제수의 변화. 좀 이따가 청해랑 독해를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특히 아마 청해를 푸실 때 되게 당황했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청해 가장 마지막 문제가 바로 문제 5번이었죠. 문제 5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것까지 바로 문제 1번, 2번, 3번 이러고 외우고 있었는데 문제가 하나가 훅 줄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문제가 2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존에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갔던 분들은 다들 되게 아마 당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가장 기본으로 갖고 어떤 내용들이 문제가 출제했었는지, 자, 지금부터 2020년 12월 달 내용들을 조금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언어 지식 부분의 한자 요미. 자, 보이시나요? 타오스, 송가이, 케와시, 히테키, 테키 또는 가코. 자, 내용 자체를 보면 그렇게 N2 어휘로 치고서는 그렇게 어려운 어휘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보다시피 타오스라든가 히카테키 같은 경우는 N2 어휘보다는 N3에서 실제로 출제했던 단어가 그대로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N3에서 나왔던 단어가 다시 N2에서도 출제가 됐었다라는 게 좀 포인트가 된다는 거 좀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되겠죠. 한자 포기의 경우에는 이전에 한 번씩 한자로 나왔던 단어를 다시 재활용해서 다른 어휘로 출제되는 현상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노랗게 좀 칠해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실제로 다른 어휘로 해서 한 번 출제됐던 것들이 다시 한 번 출제됐다고 머릿속에 갖고 가셔야 되겠죠. 자, 어형성 문제 기억하십니까? 원래는 2018년도까지는 문제수가 5개였죠. 근데 2019년도에 갑자기 문제수가 3개. 말도 없이 갑자기 문제수 3개만 딱 출제가 됐는데 7월 달에 3개가 나오고 12월 달에 12월 달에도 3개가 나오고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문제수가 3개가 나왔다는 건 이제 아예 고정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갖고 가실 때 이제 어형성 문제는 몇 개? 3개만 나온다라고 머릿속에 갖고 가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돼버리면 자, N2의 언어 지식 부분에 바로
문자 어휘 파트는 문제수가 32개가 아니라 30개라는 거. 그럼 딱 하나당 1점씩 해서 30점 만점. 이렇게 문제가 되겠죠. 자, 문맥 규정 보이시나요? 자, 문맥 규정은 항상 머릿속에 갖고 계시죠?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 이 부분을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는 어디가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어요? 문제 문장의 앞부분, 뒷부분에 이 부분과 관련된 어휘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살펴야 된다고 했었죠. 보시는 것처럼 자 앞에 미로 있고 있도 그리고 뒤에 와까레 루가 나왔기 때문에 중간 부분에 효과라는 단어를 포인트를 갖고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 그 뒤에는 듣는 것이 중요하다. 반드시 뭐 존중의 포인트 또는 자 40대부터 50대 사람을 타겟이란 표현을 쓰죠. 자 보시는 것처럼 또는 다른 사람과 다른 독특한 분위기라든가 자 이런 식으로 문장 안에서 반드시 채워 넣기 위해서 앞과 뒤에 그 비슷한 설명하는 문장이 있다는 걸 머릿속에 갖고 가셔야 우리가 문장 안에서 어떻게 풀 수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유의 표현 또는 바꿔 말하는 이의 표현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익하여 봅시다. 자, 내용들 살펴보시면 뭐 가이도, 안나이, 신켄니, 마지메, 마레다, 아마리, 이나이 자, 슈지츠, 이찌니찌즈, 이지루, 사와루 조금 어렵다라고 느꼈던 게 있다면 아마 이지루 그라이지 나머지는 대부분 N3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해나 포인트에서 많이 봤던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실제 푸셨던 분들도 그렇게 어렵게 풀지는 않았던 단어들 중인데 풀었던 나중에 후기들 이렇게 보면 제일 어려웠던 건 아마 이지루가 잘 이해가 안 갔다라는 분들이 좀 계셨기 때문에 새롭게 단어들 좀 하나 챙겨서 머릿속에 챙겨두셔야 되겠죠. 자, 마지막 정의 부분 갑시다. 용법. 자, 용법 기억하시죠? 용법의 포인트는 단어도 되게 중요하지만 앞에 명사 또는 같이 쓰는 동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자, 보시는 것처럼 초기는 시대라든가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포인트들 가장 시작 부분이라는 거. 자, 우치아케루는 갖고 있던 비밀을 뭐한다? 밝히다의 관점으로 가져가셔야 되겠죠. 자, 결함은 반드시 물건이나 또는 판매하는 제품에 있어서의 부족한 부분을 나타낸다는 거. 그리고 은퇴는 현역에서 하고 있던 사람이 자신의 직위를 내려놓다의 관점이 되겠죠. 그 마지막 니시리 같은 경우는 살짝 조심하셔야 될 게 하이루하고 포인트가 다릅니다. 니시리 뒤에는 쯔마루라는 단어를 꼭 쓰기 때문에 기시리 쯔마테루 이 단어가 좀 포인트가 되겠죠. 실제로 오답 부분에요. 기시리의 경우는 하이루라는 동사를 쓰는 문장도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놓고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 어휘 같이 외워야 된다는 거. 자,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언어 지식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문자 어휘 파트는 30문제. 그래서 단어들 좀 보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렵거나 막 어려운 포인트가 나왔던 건 좀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까지 나왔었던 어휘들을 차곡차곡 복습을 잘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상태에서 시험 문제 들어가셨다면 충분히 만점 받을 수 있을 만한 어휘들로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 그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파트인 바로 문법 파트로 좀 내용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 파트 내용을 봤더니 시간 뒤에 붙어서 뭐뭐만의 오랜만의 뜻을 나타내는 불이니 또는 이번에야말로의 뜻을 가진 곧도시 꼬소 또는 어떤 이유나 사유 또는 객관적인 유래 전례를 나타낼 때 쓰는 토꼬로 까라 경우에서라도 역접을 나타내는 마이데모 또는 간단한 것 같이 보여도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관점을 나타내는 칸타나 요우데 이때. 자, 보시는 것처럼 꼭 해버리지는 않을까라고 걱정했다라는 것처럼 카레떼 시마와 나이가 심빠이다. 자, 이걸 제가 다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문장들 또는 문법들이 나왔다 정도를 좀 갖고 가셔야 되는데 저희가 실제로 문법 공부를 할 때 되게 주의하라고 했던 단어들 좀 있습니다. 특히 보시는 것처럼 카네루의 경우에는 긍정을 쓰지만 실제 뜻은 할 수 없다를 나타낸다든가 자 또는 이마니모라는 지금이라도 당당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사가 나오면 무조건 소우다를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장을 항상 연결해서 외우는 것들이 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항상 그대로 똑같이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문법이 아니라 그냥 공식처럼 머릿속에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